안녕하십니까. 의문의 열다 교무팀장 하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3일 전에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제가 원래 목소리가 이렇게 굵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혹시 뒤에 계신 어머님들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입니다. 오늘 아침 30분 전만 해도 불과 마이크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제가 지금 마스크 쓰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혹시나 잘 안 들리시면 손 해달라고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8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유튜브에 2028 대입 개편안을 쳐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등장하실 거거든요. 실제로. 혹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아이가 중3 이상인 아이가 있는 어머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혹시 몇 학년? 고? 2. 내년에 대입하죠. 큰 내용은 3가지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고2 친구가 내년에 대학을 갈 때 아마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 대입에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전화를 한 통 받았거든요. 밤 11시에. 혹시 한국외대 면접 진행 가능하시겠습니까? 한국외대 면접 요번 주 일요일 날 봅니다. 발표는, 1차 발표는 월요일 날 났어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우리 아이가 하려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라고 말씀드렸더니, 오늘 하루 수업하고 가야 된대요. 오늘 하루 수업을 하고 가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생기부를 자기 생기부를 완벽하게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어느 과를 썼습니까? 한국외대 프랑스어과를 썼대요. 그럼 프랑스에 관한 내용이 얼마만큼 돼요? 라고 물어봤다. 혹시 외고예요? 물어봤어요. 부산 외고에 영프과가 있으니까. 외고 아니랍니다. 일반고랍니다. 그럼 프랑스어과 내용이 얼마 정도 돼요? 3학년 1학기 때 조금 넣었대요. 그럼 1, 2학년 때는 행정학과 쪽으로 넣었대요. 대충 머릿속에 그림은 그려지더라고요. 어떻게 할지. 근데 올해가 자소서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소서가 없으면 면접이 어려워져요. 왜?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더 모르거든요. 원래 모르는데도 더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더니 12시가 넘어서 다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제가 내일 설명에 대해서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좀 통화를 길게 못합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제가 내일 하루에 100만 수업을 가능하시니까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수업한다고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나중에 드리고 싶은 말을 먼저 미리 깔고 있는 거예요. 먼저 미리.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의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엄마가 시키는 공부예요. 학원에서 시키는 공부를 해요. 근데 어머님들 마음속에는 그거라도 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거라도 제발.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개편안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수능 과목이 바뀐답니다. 수능 과목이. 그래서 지금 국어와 수학에는 선택 과목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혹시 중1, 2 어머님들께서 지금 미적분까지 달리시는 어머님들 계시거든요. 왜? 의대에서 미적분을 본다니까. 그게 없어진답니다. 헛돈 들어가셨죠.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이 조금 충격으로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이과 가는 아이들은 선생님 저 외우는 거 너무 싫어요. 문과 아이들. 혹시 문과 전공하시는 어머니 계십니까? 저는 오리지널 문과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문과 학생 중에 약 95%는 수학을 못해서 문과로 와요. 약 95%는. 그리고 문과적인 성향인 아이가 어머님한테 엄마 나 문과 가고 싶어. 지금 이제 문이과 구분이 없어졌지만 하면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삼촌 아버지. 야, 니 문과 가서 뭐 할 건데? 뭘 벌어먹고 살 거냐고 그 말부터 해요. 그럼 아이가 자동적으로 세뇌가 됩니다.
그래서 이과를 가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수능 치는 인원을 보면 문과가 훨씬 많아요. 이게 좀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구분이 완벽하게 없어집니다. 문이과 같이 시험을 칩니다. 사회과학을. 제가 02학번입니다. 나오는데 깜짝 놀라시는 어머님들도 계십니다. 저희 때 수탐2라고 했거든요. 사회과학을 같이 근데 그때는 문과는 선택 과목을 한 과목 쳤고 이과도 과학탐구형에 선택 과목을 쳤어요. 근데 그 시대 플러스 선택 과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 소식을 듣더니 선생님 저는 과학은 잘하는데 사회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해야지 어쩌겠노. 학습 부담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마음속에는 이게 문제가 아무리 쉽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늘어난 거예요. 이게 약 한 10년 전에 일어났어요. 한국사 필수 과목 지정될 때. 선생님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제가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그래봤자 20문제야. 국어처럼 45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너네가 힘들겠지만 이거 20문제 나오고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아이들은 하는 말이 그래도 선생님 단군 할아버지부터 명박이형까지 다 외워야 되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야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을 믿는 100명의 위민들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달래서 공부를 시켰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그때는 똑같을 겁니다. 자, 수능이 이렇게 바뀌고요. 자, 두 번째는 5등급제입니다. 5등급제 처음에 나왔을 때 학부모님들 반응이 뜨거웠어요. 아, 우리 아이 이제 1등급 받기 쉽겠구나. 아유, 못해도 2등급은 받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이 등급 얘기는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함정카드가 숨어 있어요.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병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고등학교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가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것도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교사 역량 강화라고 얘기를 제가 해놨는데 왜냐면 이게 개편 시한의 제목이 이걸로 돼 있어요. 근데 결론은 논서술형, 원장님께서는 이제 서술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논서술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옛날보다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내용의 양이 많아지겠죠. 두 번째는 내용의 퀄리티를 보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IB로 가는 빌드업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논서술형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그럼 어떻게 매길 건데? 어떻게 매길 이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IB에 관한 설명 한번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미 논서술형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국가교육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교평원에 마련이 돼 있답니다. 다만 그걸 시행을 안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왜? 시행을 한다고 열어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대요. 과연 이게 공정성이 있느냐? 참 대한민국 공정성 좋아합니다. 공정하게 매기는 기준이 있대요. 지금 마련이 돼 있대요.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게 시행이 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국가단위 시험을 이렇게 한다 쳐도 과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중학교 재학생을 두고 계시는 어머님들 중에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서술형에서 점수를 깎였다라고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매 시험 때마다 듣습니다. 저희는 매 시험 때마다 듣는데 매 시험 때마다 아이들을 혼내요. 뭐냐? 야, 조건을 잘못 적었네. 그 얘기도 나중에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그래서 교육, 그 2028 대입 개편안이 등장하자마자 저희는 엠박으로 먼저 받아봤습니다. 약 이틀 전에 엠박으로 먼저 받아봤고, 의문을 열다 학부모 단톡방에 계신 어머님들께는 저희가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발 퍼뜨리주세요. 엠박 오기 때문에. 자, 이틀 뒤에 나왔거든요. 근데 다른 학원 선생님이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야, 너네 학원에서 엠박으로 터뜨린 거 우리 학원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교육 이슈, 교육 컨설턴트, 교육 기업들이 많은 양의 정보를 막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교육부에서, 이 교육부 보이시죠?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교육부 밴드에서 이렇게 어머님들을 안정시키고자, 학부모님들을 안정시키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팩트 체크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첫 번째, 대학별 고사가 나온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기업들이. 그러니까 혼란을 가중한다. 대학별 교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부에서. 자, 서울대 본고사 부활 계획 없어. 현행 평가 방식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큰 변화가 없으면 작은 변화는 있을 수도 있단 말 아닙니까? 안 그럴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대학별 고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사교육은 위축되고 공교육은 살아납니다. 누구나 열심히 공부한 만큼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 공부 열심히 안 합니까? 그럼 서울대 가야 되겠네요. 아, 이 말대로 하면 약간 말장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줄 세우기 식의 서열화는 절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완화될 수는 있지만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한 만큼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좀 재밌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지금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리하다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유리하다라고는 단언할 수 없어요. 근데 행간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 번째. 학생의 제도 전개. 지금 중3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네 재수기회 없어. 지금 미친 듯이 해야 돼. 한 방에 대학까지 하면 너네 못 갈 거야. 아닙니다. 갈 수는 있을 거야.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낼 거예요. 왜? 재수생이 한 해 대학에 내는 원서비가 얼만데. 수능 인원의 약 40%는 재수생이 올해 한 37%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걔네들이 없으면 수능의 경쟁력 정도 조금 등급간 자체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충분히 이렇게 될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보시고요. 자, 사회과학 한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님들, 강남의 어머님들 벌써부터 초등학교 2, 3학년들한테 통합과학, 통합사회 시켜야 되지 않느냐. 대치동에서 사회 설명회, 과학 설명회가 막 진행되고 있대요.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나와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사탐 과목 지금이 9과목이거든요. 일반 사회과의 경제, 사회문화, 정치와 법, 윤리과의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 두 개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지리과의 세계지리, 한국지리. 그 다음에 역사과의 세계사, 동아시아사. 자, 과학, 물화생지 1, 2. 17과목을 다 공부해야 된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 마스터 하진 않.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가 있다고, 아이들에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자, 여섯 번째. 통합형 수능과 고교학점제가 상호 미래 역량. 근데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대학의 학생부 평가에 반영이 된대. 학교 대신하고 혹시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계신 어머님들은 이해를 하실 건데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가 1년에 몇 번 치러지는지 아세요, 혹시? 고3 말고 고1, 고2 4번 치러집니다. 3, 6, 9, 11 이렇게 4번 치러지거든요. 근데 희한합니다. 3월달 빼고 6월 모의고사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시험 대비 기간에 들어가요. 9월 모의고사는 방학 끝나고 바로 치면 상관이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추석이 좀 빨랐잖아요. 그래서 9월 셋째 주에 시험 치는 학교들도 좀 꽤 됐었거든요. 걔들 시험 기간 걸리죠. 11월 모의고사 당연히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걸립니다. 애들 모의고사라고 자 우리 모의고사를 조금 열심히 해봐야 돼 라고 하면 모의고사 대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2년 정도 기출문제 좀 풀어보고 시간 관리하는 것도 조금 해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 선생님 그러면 국어는 모의고사 지문을 분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 뭐 분석하면 좋을 거는 같은데 굳이 할 필요 근데 선생님 제가 내신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안 하겠단 말이겠죠. 결론적으로 학교 커리큘럼과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수학 같은 경우 학교에 수학 선생님 2분 들어오시는 학교 같은 경우는 반반 잘라 나가겠죠. 근데 모의고사 범위는 처음부터 쭉 나갑니다. 그럼 가운데 뜨잖아요. 물론 선행을 해서 알고는 있겠지만 물론 사회과와 과학과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수능 모의고사에 대한 중요도는 떨어지죠. 그래서 일부 학교들은 모의고사 지문을
내신 시험에 낸다라고 명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부산에는 해고, 부산외고, V외고, 부산국고는 반드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 학교들은 수능을 강조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일반고들 중에서 이렇게 하면 제 주변의 지인 중에 이제 학교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국어 선생님이시거든요.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낸다라고 공지를 했더니 다음날 학부모 항의 전화를 받았대요. 아니 교과서 부교재도 그렇게 할 거 많은데 모의고사까지 내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범위는 제가 결정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7번째. 학교에서 배운 내용 당연히 중요하죠. 왜? 교과서 내용을 하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매길 건데에 대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안입니다. 확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안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11월에 나올 건데 11월에서 아마 1월 달까지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원래 이 개편안이 언제 나왔어야 되냐면 올해 초에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제서야 나왔거든요. 아마 내부 의견 수렴 기간이라든지 조정 기간이 많이 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는데, 자, 팩트 체크를 한 번 더 팩트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대학별 고사가 없다. 올해 고려대 논술 부활했습니다. 아시죠? 작년보다 올해가 논술 치는 학교가 늘었어요. 실제로 늘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부산 근처 지역에 있는 특목고 자사고 설명회를 4번 갔다 왔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둘 다 빠지면 학원은 누가 지키냐 해서 저는 학원에 있었거든요. 신청은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 이름은 이미 원장님 첫째 딸이 이제 대학생인데 걔를 중학생으로 둔갑시켜서 신청을 했는데 부산 외고 설명회장에서 말씀을 들으셨다. 혹시 갔다 오신 분이 계시면 들으셨을 건데 고려대 입학처장이 한 말이 있어요. 부산외고 교장쌤한테. 고교 학점제가 되면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의 무력화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럼 그 빌드업 과정으로 고려대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고사란 말은 안 쓸 거예요. 당연히.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큰 변화가 아닌 작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반영 비율이 바뀐다는 말이죠. 반영 비율이 바뀔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썰입니다.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안이 나와도 우리가 모릅니다. 왜? 대학별로 그걸 어떻게 할지는 대학의 자율권을 상당히 부여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마 내년 4월에서 6월달 사이에 그 2028 시안들이 나올 거예요. 서울대를 필두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울대만 보면 다른 학교에 웬만큼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또 안 따라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 4월에서 6월달 사이에 아주 핫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등급제가 되면 나중에 내신이 무력화된다고 하는데 성적표를 제가 예시 성적표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무력화되는지. 그러면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 자기네 대학은 더 우수한 아이들을 뽑고 싶잖아요. 더 우수한 아이들 뽑고 싶은데 생기부하고 성적 가지고 우리가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럼 하는 말이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죠. 네 생각을 글로 적어라. 천자인의 글로 적어라. 논술. 그걸 한번 말해볼래? 면접. 수능 최저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의대 가려면 지금 3합 4 아니면 4합 5 막 이렇죠. 4합 4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내신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능으로 판별하겠다. 객관적 시험으로 판별하겠다. 이게 한 개 빠뜨린 게 빼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올해 완전 폐지인데 석박사 시험 칠 때는 자기소개서 있어요. 자기소개서라고는 안 합니다. 학업계획서라는 말을 씁니다. 예전에 한양대가 자기소개서를 폐지한 다음에 학업계획서 제출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넣어놓은 적이 있어요. 안 되면 자기소개서가 학업계획서라는 이름으로 부활할 수도 있다라고까지도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아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올해 면접이 되게 어렵거든요. 제시문 기반 면접이 어려운 게 아까 제가 한국예대 말씀드렸다시피 애들이 뭘 물어볼지 몰라요. 왜? 생기부의 내용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뭘 했다. 자기네들이 뭘 한지도 기억 못합니다, 애들. 자, 그래서 대학별 고사는 표면적으로는 없는데 작은 변화들, 이렇게 좀 소소하죠. 소소한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정 고교에 유리하면 없습니다.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다고는 말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 특목고 자사고 가는 아이들에게 3월 달에 처음 학교 갈 때, 자, 학교 갔다 오니까 어때? 막 물어보면서 하는 말이, 자, 우리는 입학식 했으니까 빨리 생각하지 마. 내신 성적 안 나온다고 도망가지 마. 도망가는 순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실제로. 두 번째, 우리는 수시 6장 중에 단 하나의 학생부 교과 전형도 적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왜? 등급받기가 힘드니까. 등급받기가 힘드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서울대 직윤을 쓴다라고 하면 약 1.0에서 1.2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쓴다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1.13도 서울대 직윤 떨어집니다. 제가 실제로 써본 아이거든요. 2년 전에 써본 아이가 1.13이 떨어지더라고요. 예비번호도 못 받았어요, 얘가. 근데 부산외고나 국제고나 1점대가 들어가면 무조건 서울대 씁니다. 얘네들 일반으로 써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 지금 현행 제도로 봤을 때 0.5에서 0.8등급 정도를 보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예. 이제 외고나 국제고나 애들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해지진 않았으나 불리함이 없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가 조금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세 번째, 절대평가, 상대평가 변기입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하려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성취도 나와야 되겠죠. 등급 나와야 되겠죠. 평균 점수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과목별 인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과목별 분포 나옵니다. 표준 편차 빼고 지금이랑 똑같아요. 2028 개정 202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목들이 많이 찢어지거든요, 이제. 진로 선택 과목도 많아지고, 융합 과목도 많아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걔네들 시험 안 치고 수행평가 100%로 점수 내고, 절대평가면 거의 애들 다 A 줬다. 근데 걔네들도 시험 쳐야 돼요, 이제. 융합 과목도. 왜? 등급을 5등급을 나눠야 되니까. 수행평가 갖고 100%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융합 선택 과목도 지필고사를 쳐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자, 수능 시험. 수능은 상대평가입니다. 수능은 상대평가잖아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고1 때 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절대평가로 평가가 됩니다.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서 상대평가로 등급을 나눠야 될 거면 반드시 변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 지금 현행 제도에서 아까 과목수 말씀드렸죠. 사탐 9과목, 과탐 8과목. 20문제, 20문제 합치면 40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목수가 9개인데 문제 20개를 낸다고요? 이걸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자, 뒤에 가서 한 번 더 이거는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들의 학습 부담은 조금 더. 왜? 이과 애들이 사회를 하고 문과 애들이 과학을 하는 순간 우리 애들에게는 무조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걸 하니까. 새로운 걸 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학교 수업 내용을 생각해라. 논서술형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논서술형. 논서술형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을 펼쳐낼 수 있는 글쓰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서술형을 중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적어오는 거 보면 뭐냐면 그냥 텍스트 단어 맞추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혹시 여기 국제중 어머님 계셔요? 요번에? 국제중 어머님 안 계시죠? 부산국제중학교가 부산에서 2개 있는 IB 시범학교인 거는 아십니까? IB 시범학교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부산국제중학교 국어시험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서술하시오로 끝났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문장형으로 끝내야 되잖아요. 종결 어미를 써서 이다, 뭐뭐이다라고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다를 안 쓴 거예요. 이 문제가 10점짜리 문제였거든요. 이다 안 쓰고 앞에 내용 다 맞았는데 전부 다 7점 깠어요. 앞에 내용 다 맞는데 이다 안 적어서 30%의 점수밖에 못 받은 겁니다. 채점 기준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서술형으로 서술하라고 했는데 서술을 안 했기 때문에 너네는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이건 거예요.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아마
학교 시험 마치고 와서 서술형 평가 채점 결과 보고 엄마 나 억울해 나 쓸 거 다 적었는데 했을 때 아마 깎이는 이유는 거의 다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머님들 아들 딸 말들 글자 어때요? 글자. 와 이거는 무슨 암호 해독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우리 그 초등 독서 수업을 진행할 때 우리 아이들이 글을 적으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한글로 필기체 적지 말라고. 너네 글자 이렇게 적으면 많은 자리 쓰지 마. 세종대왕한테 조금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이들이 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만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래 네 필기는 너만 알아보면 되는데 야 채점할 때 네가 못 알아봐서 깎이면 어쩔래? 아이 설마 그거 깎이겠습니까? 깎입니다. 선생님이 못 알아본대요 글자를.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칸이 질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이라는 글자를 가 쓰고 이응을 여기 적은 거예요. 다음 번호 칸에 답을 적은 거잖아요. 감점입니다. 감점이 다행인 거예요. 왜? 이거 오답이에요 원래는. 네, 가라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받침을 뭐 계속하다 할 때 개자인데 옆으로 가는 요 개를 적어놨다라고 해서 깎이는 아이들도 있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아들들. 초등학생들 제발 샤프 사주지 마세요. 연필로 글을 쓰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나 글쓰기 싫어 그냥 컴퓨터 타자로 칠래 막 이러는 애들도 많아요. 패드 누르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어. 쓰게 해주세요. 패드에 굿노트 깔아주시면 됩니다. 유료 버전으로 깔아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어 수학의 선택 과목이 폐지되고 표준 점수로 인한 유불리는 완화됩니다. 없어져요. 이 표준 점수로 인한 유불리는 자 가장 쉬운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수학에 보면 선택 과목 미적분, 확통, 기하가 있잖아요. 어느 날 문과에 수학을 되게 수포자였던 애가 선생님 그래도 제가 수능인데 수학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확통 칠 거지라고 하니까 선생님 학교에서 미적분 치라는데요. 왜? 야 더하기 빼기도 안 되는데 무슨 미적분이야? 자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제가 확통을 선택해서 찍으나 미적을 선택해서 찍으나 기하를 선택해서 찍으나 어차피 못 풀고 찍는데 운 좋아서 맞추면 표준 맞는 말입니다. 그래 적극적으로 그렇게 미적분 적어. 잘 찍으면 하늘이 도우면 네가 수학 점수가 8등급에서 7등급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되게 상위권 애들 말씀드릴 것 같았죠. 자 그게 없어진답니다. 자 근데 함정카드 간 게 있어요. 요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적분 2와 기하를 합친 심화수학을 수능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한답니다.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진정한 문이과의 통합은 요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아마 절대평가 선택 과목제로 들어오면 수능 5교시 지금 제2외국어 칠 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쪽 카테고리에. 의치한 수학과 최상위권 이과 학과에서는 요걸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애들한테. 미적분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기하까지 해야 되네 내가. 그럼 기하 해주는 선생님을 내가 구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하를 제대로 치는 선생님이 없어요. 학원에서 기하하는 학원 본 적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아마 KMO나 경시수학 하시는 선생님들은 조금 하시겠지만 거의 다 없어요. 자, 두 번째. 아까 사회탐구, 과학탐구 얘기하셨죠. 동일하게 응시한다. 기본적인 내용 필수적으로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근데 핵심 내용, 기본 내용인데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 융합형 평가로 변별력 유지한대요. 변별력 유지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등급 나누겠단 말이잖아요. 상대평가로. 그럼 사탐도 킬러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사회문화에서 전설에 4%짜리, 4%인가 3%짜리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애들이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함정에 빠진 것, 함정. 완벽하게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 놓은 문제. 객관식인데 정답률 4%였습니다, 작년에. 사회문화 10번. 근데 올해 교육부에서 킬러 문제 발표할 때 그걸 얘기 안 하더라고요.
사탐쌤들 아마 속으로 되게 자존심 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은 내가 이과 가니까 과학만 해야지, 내가 문과 가니까 사회만 해야지. 없습니다. 이제 같이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어에서는 이제 통합으로 하는데 요것도 조금 다른 게 지금은 화작 선택하는 애들 문법 안 해도 돼요. 수능에서. 화법과 언어랍니다. 문법 해야 됩니다. 이제. 중2부터는 문법이 들어와요. 수능에. 기본적으로. 자, 두 번째 수학.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에서 이제는 이게 대수가 수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수, 미적분, 확통. 자, 이과 애들 확통 안 한다고 좋아했던 애들이 있어요. 왜? 미적은 잘하는데 희한하게 확통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확통은 잘하는데 미적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어차피 공통으로 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탐구 영역에서 공통으로 바뀌었죠. 선택 과목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진정한 문이과가 폐지되었다. 이렇게만 된다면. 근데 여기서 함정카드가 저 밑에 구석에 숨겨놓는 거 되게 잘합니다. 이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수학의 학습 부담을 결정짓는 중요 포인트가 될 거예요. 만약에 얘가 들어오게 된다면 상위권 대학이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가산점을 줄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의대 갈 때 이제 과학의 툴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5점을 부여한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될지는 꼭 반드시 지켜보셔야 된다. 수학 학습량의 결정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제. 자, 이제 이렇게 수능이 되면 간단하게 보시면요. 자, 인문과 자연의 학과들을 100분위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 갈 수 있는 애가 이렇게 통합형 수능을 하면 엄마, 나 문과라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인데 원래 점수대로 하면 어머님들 서울대 정외과 보내실래요? 연세대 치의대 보내실래요? 100% 연세대 치의대 갑니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가실래요? 상지대 한의대 가실래요? 이런 좀 고민하시거든요. 서울대니까. 근데 쭉 내려보니까 인하대 의대가 있네? 여기 보내십니다. 이과 강세가 아마 강화되지 않을까, 학과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문과적인 성향인 아이들이 수학에서의 이슈만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의대 갈 수 있는 길도 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이 이렇게 된다면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할게요. 개편안으로 됐을 때 종로 하늘교육 자료를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1등급 받는 애들 중에 문과는 8.7%밖에 안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1등급 받는 애들 90% 이상이 이과거든요. 압도적으로 이과 애들이 유리하거든요. 왜냐? 됩니다. 지금 킬러 문항 빼고 74점 만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74점 만점을 받는 아이들은 전부 다 이과 애들이에요. 문과 0, 16.7, 0, 0, 0, 10.3. 이게 돼야지 킬러 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수학 1등급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러면. 우리 문과 애들한테 모의고사 치고 나서 물어보면 선생님 3점짜리 틀렸어요. 34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안 돼요, 애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과 가는 애들의 약 95% 이상은 수학이 안 돼서 간다. 자, 그리고 더 세분화돼서 보면 수 1파트에서의 유불리가 상당히 많이 갈리거든요. 이게 대수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제가 할 말 다 하셔가지고 조금 삐질 뻔했는데 선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지만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완성도가. 혹시 지금 중1 학생 중에 미적분 하고 계신 어머님 계세요? 이러면 또 손을 안 드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야, 너 수학 선행 어디까지 했어? 라고 하면, 지금 중2 애들은 거의 대부분 수상수화는 한 번씩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아이는, 선생님 제가 수원까지 한 번 봤어요. 수상수화를 다 봤다. 수상수화 심화까지 했다.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심화를 했으면 기본 문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상수화 다 했으니까 너 고등학교 1학년 11월 모의고사 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보자. 못해도 한 4등급은 나와줘야 되잖아요.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5등급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게요. 5등급도 안 나오는 애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어머님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엄마들 학원에 보내서 2바퀴 돌렸는데 왜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죠. 왜? 문제를 풀어서 틀렸어요. 우리 아이들 요새 고민 많이 합니까? 고민 잘 안 해요. 그냥 바로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근데 선생님들도 바쁘시잖아요. 풀어줍니다. 자, 다시 풀어봐. 모르겠는데요. 라도 말하면 되죠. 앞에 했던 풀이 방식을 외워놨으니까 그때는 풀어요. 약간 틀리는 거 선생님한테 가서 수정하고 와요. 그럼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문제 일주일 뒤에 주면 또 틀립니다. 이게 무슨 선행을 한 거예요. 그냥 녹아난 거지.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완성도가. 반드시. 멀리 나갈 필요 없어요. 가까이에 있는 거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교 내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거예요. 공통과목, 선택과목, 전문교과 전부 다 원점수 나오죠. 성취도 나오죠. 석차 등급 나오죠. 분포 비율 나오고 과목평균 나오고 수강자 수 나오는 거예요. 지필고사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과목들이? 요런 과목들이. 수과탐, 수학과, 문화,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활 이런 과목들이 시험을 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과목들이. 여행, 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이걸 역사로 현대사를 어떻게 탐구하지? 자, 사회문제 탐구, 이거 전부 다 보고서 쓰고 색탁 쓰는 과목들이었거든요. 얘들도 등급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지필고사 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멘붕이에요. 왜?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없잖아요. 문제은행도 없어요. 교과서 만드는 회사에서도 문제를 못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시험을 치겠습니까? 추측일 뿐입니다. 왜?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런 과학, 기후변화와 환경 생태. 이거 무슨 네이처카스의 침묵의 봄 읽고 우리가 하는 거와 같은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로 시험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과목들. 자, 그 다음에 어머님들 이거 보고 환호성을 지르시는 어머님들 계셨습니다. 아, 우리 아이 못해도 10%엔 들겠지.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을 좀 해서. 자,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얘가 원래 4등급이었어요. 지금으로는. 이제 이게 2등급 되는 거예요. 얘가 원래 3등급이었어요. 이게 1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등급이 걸리다. 2등급에서 1등급이겠지. 4에서 2, 2에서 2등급은 거의 다 1등급이 다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등급급간 11%이기 때문에 1%만 잘리겠죠. 성취도 A죠. 90점 이상 가정에서. 근데 자 볼게요.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일반고에서 성취도 A 이상은 약 22%랍니다. 지금 중학교 성적 분포와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 이건 거예요. 중학교에서 90점 받으면 어느 학교는 심하면 65% 정도까지 A를 받아와요. 지금으로 치면 얘는 6등급인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자기와 똑같은 퍼센테이지의 성적을 받아왔는데 6등급 딱 뜨면 우리 어머님들 하실 말씀이 우리 아이는 A를 받고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아이가 이상해졌어요. 얘가 공부를 안 해요. 자기는 학교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왔는데 엄마는 야 네가 이렇게 공부를 심지어 라고 말을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십니다. 자사고 가면 33%가 A를 받습니다. 자사고 가면. 그럼 A 받으면 그냥 2등급 끊기는 거예요. 근데 외고는 좀 평균 점수 올려치기가 심하거든요. 특히 부산외고, 부의외고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평균 점수 잘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시험 패턴을 보면 외고 같은 경우에는 48%입니다. A 받으면 3등급 받을 수도 있어요. 바뀌는 과정에서 48%면 지금 4등급, 5등급이구나. 5등급이거든요. 자, 과거는 더 잘하겠죠. 59%랍니다. A등급이.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현재 올 1등급이 1.0이겠죠. 올 1등급이 약 전국에서 한 1,300명 정도. 부산에서는 몇 명 될까요? 1.0 받는 아이들이?
문과에서는 1.0 받는 애들이 약 5년간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교육청 자료에 나와 있었어요. 이과에서는 있는데 그냥 양손에 꼽아요. 발까지도 안 가요. 1.0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1.02 이렇게 뜨는 애들도 있거든요. 올 1등급 받다가 하나 2등급 막 이런 애들. 근데 5등급제로 바뀌면 이게 6,900명입니다. 약 7,000명이죠. 근데 밑에 요거 숫자 한번 볼게요. 의치한수 약을 다 합치면 6,900이에요. 1.0 못 받으면 의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럼 올 2등급 이내는 1.0에서 1.99까지겠죠. 올 2등급 이내는. 얘들이 지금 8,2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66,000명 정도 나올 겁니다. 66,000이면 지금 스카이 서성까지 끄는 게 1,600명 정도 되거든요. 16,000명 정도 되거든요. 2등급 받고 1점대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권에 건도 갈 수도 있습니다. 운 좋아야지만.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신의 평균이 2.0이 넘는 순간 수시 모집에 교과 모집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의치한수 약을 언급할 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자, 두 번째, 최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실력 싸움이 아니고 실수 싸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최상위권 애들이 몰라서 틀리진 않아요. 항상 시험 문제를 풀 때 보면 그분들이 오시거든요. 옳은 거 고르라는데 옳지 않은 거 고르고, 2개 고르라는데 1개 고르고, 어머니 남편분들에게 속아서 결혼할 때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애들 진짜 이상한 짓 많이 해요. 보면 서술형에서 제일 어이없는 답안지에 3번 체크해놓고 OMR 카드 4번 체크하는 거. 근데 그거 하면 등급 날아간다니까요. 이제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부산 어머님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신에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 가서 내신 올인하는 어머님들 계세요. 실제로 우리 아이가 등급이 4등급이 나온 거예요. 학원 바꾼대요. 바꾸시라고. 원하시는 대로 가시라고. 뭐 어떻게 잡겠습니까? 우리가 못했는데. 근데 그 아이의 한계치가 4등급, 3등급인데 어머님들은 조금만 더 하면 1등급이 나올 것 같은데. 아이는 항상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내용은 다 알겠는데 실수해서 틀렸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 등급에 맞춰서 학교를 최대한 맥시멈으로 올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안 하세요. 생기부 컨설팅을 한번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생기부를 어떻게 의문에서 생기부 컨설팅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각 과목 중요합니다. 막 말씀드리면 그때는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 다음날 선생님 저희 아이가 수학학원 스케줄 때문에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부산 어머님들의 현실이에요.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죠. 어머님들께서 바뀌셔야 된다고. 행동하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 자료를 준비해봤거든요. 해운대 애들 공부 잘하죠. 이게 인구수는 제가 표시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해운대에서 특목 자사고 가는 애들이 작년에 317명이었답니다. 특자를 가는 애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서울대 14명 갔네. 17명 갔네. 근데 이 해운대구 애들은 아니겠죠. 여기 자사고 4명 돼 있죠. 해고죠. 4명밖에 못 간 거예요. 아니 317명이 특목 자사고 갔는데 특목 자사고 가는 애들 다 합쳐볼까요? 근데 솔직히 한가영은 빼겠습니다. 한가영은 한 60%가 서울 애들이죠. 부산 애들 아닙니다. 요거 뺄게요. 888, 24, 34. 아니 특목 자사를 1100명이 갔는데 이거밖에 못 가요. 서울대를. 이 부산의 현실이라니까요. 보시면 자, 공부 잘하는 동네 다 있습니다. 해운대, 동래, 금정, 남구, 부산진. 북구 사구 같은 경우는 과고 라인업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연제구는 이제 외고. 자료 조사하면서 약간 의아했던 게 수영고 애들은 다 어디 갔지? 가기 좋은데, 얘들이. 해운대에 혹시 센텀 중학교 어머님들 계세요? 센중. 센중이 대한 지도 평가 들어가는 학교랍니다. 잘한대요. 거기에 그 잘하는
잘하는 그 애들 다 어디 갔지? 센통고등학교 서울대 못 보내거든요. 애들 이상한 애 바보 같거든요. 왜 이럴까요? 그렇죠. 해운대 애들은 부산에 없어요. 애들이 부산에 없는 거예요. 뭐 울산에 뭐 H 뭐 학교, 포항에 P 학교, 김천에 K 뭐 별의별 학교를 다 갑니다, 애들이.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하나는 공주 한일고를 간 친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수학으로 1, 2, 3 갔더라고요. 공주 한일고에서 내신 받고 성균관대 글로벌 바이오 수시 합격해서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파주 한민고 이런데 학교 다 갑니다. 민사라든지 그런데. 파주 한민고는 군인 자녀들. 한민고 출신의 학생들을 좀 해보니까 사관학교에 이제 제자들이 좀 있고, 해군사관학교에 연년생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좀 있고 그런데, 부산 심각합니다. 부산에 일반계 고등학교 190개 있거든요, 부산에. 190개. 일반계 고등학교 약 100개 있다고 가정하고, 130개 정도 있다 가정하고, 그럼 문이과 하면 약 한 250명 정도의 전교 1등들이 생기잖아요. 얘들 중에 69명밖에 서울대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이유 혹시 아세요? 좀 잘 아시네요. 최저 못 맞추고요. 서울대 최저는 그나마 쉽습니다. 최저 못 맞추고요. 왜? 학교 내신만 드립답하니까 수능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학생부를 강조해도 몰라요. 안 돼요, 애들이. 왜? 학교에서 관리는 해주거든요, 애들한테. 관리는 해주는데,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자기가 안 했는데 생기부에 적혀 있는 거예요. 퀄리티 좋게 하려고 쌤들이 적어보니까. 그럼 면접 가면 이게 내가 한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아니, 사기를 치려도 자기 나와야지 사기를 치는데, 제가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거 자기소개설이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소설 쓰는 거. 소설은 픽션이야, 논픽션이야. 어차피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럼 네 머릿속에서 나온 거짓말을 해야지. 야, 보이스피싱도 봐봐. 야, 연말 있으면 넘어오겠냐고. 부산 사투리를 써서 보이스피싱 해야지 넘어오지. 그렇게 면접 준비를 시키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논서 수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걸 했어야 돼요. 진짜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공부.